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이행에 관한 이야기 10번째 천택리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택리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또 계속 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호미 부지린 형, 이호미 부지린 형.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이 물지 않으리라. 형통하다. 즉, 이 한자리는 의미가 밟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밟다, 나아가다, 이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의 그것은 예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간을 보면 이렇게 예의 형상이 나오죠. 즉, 예를 포함하고 있으니 사람의 언행이나 실천, 움직임에는 일정한 기준과 준칙이 있는데 이것을 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개별 괴를 보면은 상계는 건천이고 하계는 태입니다. 태. 즉, 상계는 천, 하늘, 강건함, 그 다음에 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계 태는 기쁨, 연못, 호랑이, 회절, 가을, 언어, 소녀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이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단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 유리, 강야, 열, 이흥, 혹은. 리는 유가 강을 뒤따르는 것이니 기꺼이 건에 응함이라. 시, 이 리홈이 부지린 형. 그러므로 범의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으니 형통하리라. 강중정, 이제위 불구 광명야. 강이 중정으로 제왕의 지위에 올라서 거리낌 없이 없으면 광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리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은 당연히 호랑이가 무는 게 당연하죠. 그게 논리칙이고 경험칙인데 여기서는 이제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근데 이 호랑이 꼬리 밟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징성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징성에 대해서 이제 전전긍긍 조심조심 해라. 찬찬히 계획을 짜고 면밀하게 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문왕이 이제 적폐인 주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이 괴를 보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황 교수님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이 흡사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위험한 상황을 다루어 간다. 미리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잠재적 난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다. 문왕은 이제 개혁 세력입니다. 은나라 폭정, 즉 적폐가 폭정을 일으킨 그 상황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업무를 개혁해야 될 개혁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왕을 포함해 그를 유력에 가둔 사람은 적폐의 주왕의 하신, 그러니까 주왕의 주왕에서 일을 하던 총신 숭호입니다. 이 괴의 주체는 현자인 개혁 세력은 꼬리를 밟듯이 조심스럽게 직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문왕의 정책, 즉 개혁 정책, 그러니까 성장하는, 라이징하는 이런 문왕의 정책은 호랑이 자체가 아니라, 주왕 자체가 아니라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 즉 달리 말하면 폭군의 앞잡이 총신을 제거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호랑이가 그를 물지 않았다. 그는 은자처럼 낮은 키의 접근 방법을 취했다. 즉 소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왜냐하면은 문왕의 아버지가 폭군인 주왕에 의해서 주사를 당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고 아버지 왕기가 어떤 식으로 사례 없이 용감하게 행동했고 성급하게 결정을 한지 잘 알고 있었다.
폭군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호랑이가 물게 되니까 살이 없는 그 용자나 외눈박이처럼 선명하지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처럼 잘 걷지 못하는 법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문왕은 아버지의 그거를 경계로 삼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황 교수님 교과서를 직접 구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천하택이 군자 이변 상하 정민지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못이니 못이 있는 게 리께의 상황이니 군자는 이로써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민지 안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이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25개 정도 괴를 했습니다. 이제 3분의 1 지점을 넘어왔는데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여기까지 꾸준하게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은 아마 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점을 한번 치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도 생기실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계속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한번 생활점을 한번 쳐보시고 해당 개는 이제 제가 이때 설명한 것을 매뉴얼 비슷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괴가 지금 뭐 64개 다를 하진 않았지만 해당 개가 나오면은 그 해당 파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면서 같이 보면은 이 그 비디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점을 그 대한 설명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조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총론에 대해서 이제 다산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호미 부지린흉 리호미 부지린흉 호랑이 꼬리를 밟을지라도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니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처럼 전전긍긍 태도로 조심한다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물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총론적 설명에서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게 천택리 여기가 본계죠.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풍구나 그 택천계에서 이렇게 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천계에서 온 부분을 보면은 택천계에서 이게 유가 제일 끝에 유가 있죠. 음이 있는데 이렇게 6이 3으로 내려왔죠. 그래 되니까 이제 리의 겸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즉 택천쾌에서 유가 낮은 데로 내려와서 예로서 겸양하고 위에 하늘에 건천을 이고 있으니 건천을 이고 아래 땅을 밟으니까 이는 상하를 분별함이 되고 예로서 하니까 리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그 여기에 천풍구에서 이게 합계는 손이죠. 천풍구에서 추이를 하니까 1, 2, 3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손의 다리로서 아래로 리를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의 이미지가 여기 택천캐를 보면은 군자의 도는 이미 독실하게 실천했으면 예로서 요약을 함이 되는데 택천캐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서 하게 되면은 천택리가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리의 예가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리의 예가 밝아지고 문장이 빛나니 얘가 아니면 보지 않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행하는 과정,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예의 실천, 예의 그 기준이 있어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설명은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택천캐죠. 택천캐의 전체가 이제 목계인데 이 목계는 이제 전체를 보면은 그 태호랑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태호랑이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이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면은 6이 3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하나의 음이 캣개의 상위에 있으면서 호랑이 머리를 밟는 상인데 여기 음이 있어서 이렇게 진으로 이렇게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천캐에서 이렇게 약간 이게 원론적인 진인데 이렇게 약간 축약된 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이 캣개의 상위에 있으면서 호랑이 머리를 전체가 머리니까 상위가 머리니까 밟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위에서 623으로 내려가 천택리가 되면은 이렇게 문체가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리로서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위에 있으므로 건의 머리가 위에 있죠.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천택리 3효가 이렇게 천택리에서 3효가 밟고 있는 게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리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계가 태가 있으니까 태가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태에서 유가 강을 타고 있는 것은 군자가 이를 위태롭게 여기니까 호랑이를 밟는 것 상황이니 이렇게 이를 조심해서 경계하면은 이제 호랑이가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꼬리 위치가 제 3위인가 의미는 있는데 이게 꼬리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꼬리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니까 3위 세 번째 위가 꼬리가 있다. 꼬리가 3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캣계에서 623으로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되는데 원래 꼬리는 제일 초위가 아니냐 제일 밑에가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꼬리가 말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황이라서 꼬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위치가 세 번째 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꼬리가 위를 향해서 말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사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다음 부질이는 이제 보면은 이게 천택리 보면은 상계가 건이고 학계가 입이죠. 그래서 건의 사람이 위에 있고 호랑이가 아래 입을 벌려서 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시 깨물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 입이 열려 있고 닫혀 있지 않으니까 깨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자가 마음가짐을 전전긍긍하면은 그 호랑이에게 물리는 그런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통하다는 그 천택리에서 중간에 리의 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유리강은 그 유약한 음이 강을 타고 있다. 이거는 유가 강을 타고 있다. 3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제위 불구 제위를 밟아도 근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본계죠. 천택리 본계인데 이 본계는 택천케의 모계로부터 왔죠. 택천케 학계가 건계죠. 그 건왕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건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건이 위에서 타고 리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니까 리의 문장이 찬란히 빛이 나서 밝게 빛나니까 제의를 밟아도 근심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총 설명이고 대상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이제 여기 보면은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못이 있는 괴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상하를 분별하고 민심을 안정시킨다. 정민지 즉 보면은 상하천택 군자 이변 상하 정민지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못이 있는 괴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상하를 분별하고 민심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본계입니다.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택천케로부터 왔죠. 택천케에서 이게 상계는 음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음이 하나가 있어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양강의 강건을 이제 점가고 이제 다스리려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캣계의 상위에 음이 있어서 하늘을 점가고 다섯 양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분별이 되지 않은 상이죠. 그래서 분별되지 못하면 극에 달하는데 그리고 또 전체 캣계를 이제 이 하나의 음이 이 양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근처는 아래로 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리의 얘가 찬란히 빛이 나고 손으로서 이렇게 양보하는 여기 공손함의 상이 나오죠. 양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상하를 리로서 분별하게 되니까 상하의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캣계 시절, 이 목계인 캣계 시절에는 이제 건이 너무 많아서 서로 이제 이어져서 분별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복종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가 이렇게 6에서 3으로 추위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건의 임금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고 이제 음이 아래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엎드리고 있으니 니의 뜻이 크게 밝고 왕명에 복종하는 상황이 나오니 결국에는 정민지 백성들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글자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못이 있는 괴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상하를 분별하고 민심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총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 이제 호랑이 꼬리를 물면은 호랑이가 무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 당연하지 않다는 부질인의 의미를 전전긍긍 조심조심 주도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그 위험한 상황을 넘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다 실천하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가 중요하다는 예의를 일정한 기준과 준칙인 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택천교의 개별 교사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이제 25개 이상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점을 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25개 이상 했으니까 점을 치는 것도 기존에 했던 강의를 노트 정리한 것을 보고 살짝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